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가 지속적으로 궁금해했던 질문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즉 기원전 28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그 왕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말을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좋은 일상으로부터 행복이 맺힙니다. 단비를 맞아 씨앗이 새싹을 피워내듯 좋은 일상이 모여 맺은 결과물이 곧 행복입니다. 오늘날 소확행이라는 말을 하지요. 큰 행운, 복권 당첨이나 결혼 등 큰 행운을 경험한 사람보다 일상의 소소한 만족감을 느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좋은 일상, 즉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는 일상이 모여 행복을 이룬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아봅시다. 첫째, 행복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 즉 행복은 돈이고 행복은 부물질주의로 보는 겁니다. 둘째는 행복을 지나치게 마음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상 행복을 해치고 있는 자신의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도 그렇다고 마음만의 것도 아니고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든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룰을 말씀드리면, 젊어서는 물질에 더 관심을 두고 나이가 들으면 마음으로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나이로 보면 30대에는 70을 물질의 비중을 두고 30%를 마음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고, 나이가 60이 되면 마음에 60을 두고 물질에 40을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의미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자녀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하고 있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즐겁지 않은 경우는 상사이고 가장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상사입니다. 따라서 자녀, 배우자, 부모, 연인, 형제, 친구 등이 비교적 즐겁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입니다. 행복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를 주면 이성 친구와의 크리스마스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낮은 행복감을 보인 집단은 41만 원을 주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집단은
120만 원을 주어야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 행복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것이 행복에 기여해서 선순환을 이룹니다. 덜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를 덜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쏟지 않으며 이는 곧 관계에서 친밀감을 떨어뜨려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옆에 몇 안 되는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높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부유할수록, 그러나 덜 물질적일수록 행복합니다. 상위 계층이 확실히 하위 계층보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상위 계층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순적이게도 물질주의가 강해질수록 행복도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질주의란 돈, 외모, 인기와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되 돈을 지나치게 중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질보다 인간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물질은 행복하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즉,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는 채우고 마음은 비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 부를 쌓는 것도 재미있고 분명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재미있을까? 일상화는 의미도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취감에 해당하는 풀필링 상태이지요. 의미와 재미를 모두 높게 느끼는 행동으로 여행과 산보가 해당이 됩니다. 사상하는 헌신으로 재미는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며 공부나 헌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하는 탐닉으로 의미는 없지만 즐거운 행동으로 음주가 해당이 됩니다. 삼상하는 중독으로 재미도 의미도 없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으로 TV나 SNS 활동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4가지 F가 있습니다. 패밀리입니다. 가정, 가게입니다. 프렌드, 친구입니다. 풀필링 액티비티, 그 다음에 프레임,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행동인 풀필링 액티비티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라는 개념이고 아마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라는 것일 겁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행복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날이 갈수록 행복이 개인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원인 중 하나가 행복입니다. 과거에는 성공 이유가 두뇌, 체력, 집안 등이었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행복한가가 성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에는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적인 부분입니다. 직업을 그저 잡으로 여기는지 혹은 콜링,
소명으로 여기는지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건강해야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우울과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여가생활과 레저생활 부문입니다. 여가생활과 레저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하면 행복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부문으로 조금은 넉넉하게, 즉 여유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적인 부분으로 인간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합니다. 몰입, 집중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일의 대부분은 즉 데이트나 운동, 대화 등으로 그 종류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 일에 온전히 몰두할 때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그것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일에 몰두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은 건강한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느낌입니다. 단순한 쾌감이나 즐거움도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도 아닌 최적의 존재 상태가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에는 세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 억압과 통제, 고통과 증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능입니다. 성과가 있다, 내가 잘한다 등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사관계, 친구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유능감과 행복입니다. 그리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트라 하면 한번 세운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목표 달성해 주는 유능감이야말로 행복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겁니다.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장기적인 목표 그리트가 있는가입니다. 호기심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몇 년 동안 고민 중인 생각의 주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는 우리 관심사는 아닙니까? 뚝심 있게 집요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역시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행과 행복,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등 여행이 바로 행복의 뷔페인 겁니다. 여행은 행복의 뷔페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여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재미, 의미 없는 활동은 바로 TV 시청, SNS 활동, 문자하기입니다. TV 시청이나 SNS 활동이나 문자하기보다 여행이나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게 바로 가능한 것이기에 행복은 시간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을 잘 설계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행이 행복감을 주는 이유는 벗어남의 기쁨입니다. 다양한 활동의 종합 선물 세트가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행복입니다. 돈과 행복이 비례할까요? 돈을 어떻게 쓰면 행복할까요? 소유물을 위한 소비보다 행복을 위한 소비가 이야기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지 말고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지니 경험을 위한 소비, 즉 여행을 하거나 특강을 듣거나 이런 곳에 돈을 소비해야 합니다. 즉 돈으로 경험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경험의 이력과 비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소비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친구와 행복.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는데 최고의 영향력은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니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커넥트라고 하는 책,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내 친구의 친구도 나의 행복도를 올리는데 15%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친구도 10%, 그 친구의 친구는 6%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니 우리는 가급적 불행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장과 행복. 우리가 무의미하지 않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해답은 성장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성장은 변화에 순응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을 해야 하는가요? 성장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장이란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성장이란 나와 세계와의 관계이며 나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자신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톨스토이는 성장을 위해 몰입, 소통,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성장.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관계의 핵심은 본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자연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고 감정의 근원은 마음이며 마음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움은 아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면 인내해야 하고 인내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는 유연함으로 유지되고 유연하려면 감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하며 감수성이 바탕은 어질인이고 이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해야 합니다. 그릇된 통념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선택의 의지가 들어있는 반응이므로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을 택하자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통제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의 안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무기력한 감옥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납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희망사항입니다. 비판받는 일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할 세금입니다.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집니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는 모두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 꼬리표에서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나이지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자책, 걱정은 현재의 순간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므로 무익한 자책감과 걱정은 모두 현실 도피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의 순간들을 헛개비처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야말로 성장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우리는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든 새롭고 가슴 설레는 활동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법입니다. 관습의 장벽을 깨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나 법, 전통은 없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이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부당함에 대한 불평자가 되지 말고 부정에 맞서는 행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어리석은 짓입니다. 뒤로 미루는 것은 오늘을 잡아먹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어머니는 기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기대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이 아닌 독립을 바탕으로 한 결합인 것입니다. 정신적 자립이란 의무 관계나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자립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여야 합니다. 화의 핵심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열심히 살아가는 나머지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보다 자신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당당하고 스스로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는 말자입니다. 첫째,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셋째,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잘 되기 바라는 것도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 우는 것도 이롭게 된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야 합니다. 그냥 떠나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